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을 초청한 류재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갑자기 날씨가 좀 쌀쌀해졌죠? 네, 오늘 공연은 좀 다른 공연과 달리 제가 관객분들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깐부 같은 분들만 불렀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시답지 않은 얘기를 하더라도 리액션이 좋으셔야 제가 부른 보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4차 산업혁명을 겪으면서 쌍방향이 늘 이제 대세잖아요. 문명의 기기들을 사용해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제안 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오늘 총 4곡을 준비했거든요. 근데 그 4곡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 또 연주를 하고 그렇게 할 건데, 제 예상으로는 한 곡을 하고 설명을 드리고 한 곡을 하고 이제 곡당 계속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번거로움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감상하시기에 한 곡하고 저희 설명을 드리고 한 곡 하는 게 더 나을까요? 아니면 한 번에 4곡을 설명을 드리고 연달아 메들리로 타는 게 나을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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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상은 했습니다만은, 네. 그러면 한 곡씩 설명을 드리고 제가 곡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에 보시면 중광지곡 중 하연도들이부터 군악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이 곡은 원곡은 영산해상 불보살이라고 하는 불교의 어원을 둔 곡입니다. 영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신령한 산, 그런 의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석가모니 열애가,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법화경을 보살들에게 설법한 그거를 이제 노래한 겁니다. 그래서 영산해상 불보살 7자를 노래한 것이었는데요. 조선 초기, 중기까지 이게 유교를 근본으로 한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불교 관련 곡을 계속 부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기 이후부터는 이 가사가 사라지고 영산해상 불보살 7자가 사라지고 기악곡으로 파생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상령산이라는 곡이 원곡인데, 여기서 중령산, 세령산 이렇게 곡들이 파생되면서 총 9곡으로 현재 이제 연주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연도들이, 그러니까 6번째 곡부터 9번째 곡까지 6, 7, 8, 9 4곡을 이제 들려드릴 계획입니다. 이 곡은 조선시대 사대부들이 본인을 수양하기 위한 덕목으로 연주를 한 곡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가 예학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예학의 시대는 이제 공자 사상을 이제 이론을 국가에 적용을 시키고 실현을 하는 것인데, 악이라고 하는 게 비단 실자에다가 나무 목자, 그러니까 나무에 비단이 걸려 있는 그런 모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그걸 금이라고 봤고, 우리나라에서 금은 이제 검은고를 의미하거든요. 검은고 금자라 그래가지고. 근데 검은고는 사대부들이 수양의 덕목으로 꼭 갖췄던 악기였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곡이 검은고 회상이라고도 하고, 현악 영산해상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검은고 연주자들의 덕목 중에 5가지를 금했다고 해요. 그걸 오불탄이라고 하는데요. 질풍포구불탄, 대속자불탄, 진시불탄, 부자불탄, 불의관불탄, 이렇게 5가지를 금했다고 하는데, 하나씩 풀어서 말씀드리면, 질풍포구불탄은 급격히 비가 내리고 그 다음에 바람이 휘몰아치는 그런 스타일의 음악은 연주하지 않는다. 2번째로 이제 대속자불탄은 교양이 없고 무식한 사람 앞에서는 연주하지 않는다. 3번째, 진시불탄은 저작거리나 시장에서 연주하지 않는다. 그리고 4번째는 부자불탄은 바른 자세로 앉지 않았을 때는 연주하지 않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의관불탄은 의관, 옷을 제대로 갖춰 입지 않은 상태에서는 연주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곡은 이렇게 5가지가 충족이 됐을 때 연주했던 곡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악적으로 그 유교적인 그 불교의 근원을 둔 곡이긴 하지만 유교적인 그 사상이 들어가 있어서 음악이 절제돼 있고, 그 다음에 그 꾸미지 않는데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릴 때 너무 기교가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해가지고, 원곡이 그렇습니다. 원곡이 제가 부족해서가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감안하셔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 이 첫 번째 곡을 들려드리기 위해서 이 5가지가 충족이 돼야 되는데 오늘은 충족이 된 것 같아서 제가 들려드리고 두 번째 곡도 설명드리고 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번거롭긴 하지만 동선이,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제가 최상의 사운드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곡이 끝났습니다. 어떻게 처음 들어보셨죠? 네, 또 여기 초대군을 보면 교회 분들과 그리고 제 개인 제자들, 그 제자들 중에서도 현재 지금 만나고 있는 제자들 중심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어, 이게 저 오미크론 때문에 이게 전폭적으로 홍보하기도 그래서 일단 계속 규칙적으로 만났는데 안 걸렸으니까 이분들은 복균이 아니겠다 싶어서 일단은 초청을 했으니까요. 오늘 오신 거에 대해서 비밀을 좀 깐부니까 비밀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또 초대받지 못한 제자들이 섭섭해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기분 탓이 나만 그럴까? 네, 혹시 다른 제자들이 섭섭해할까봐 그냥 이거 보고 그 감동을 그냥 가져가시면 좋고, 또 개인적으로는 소수의 그 엄선된 분들만 초청을 했으니까 약간의 그 연주력이 부족한 것이 소문이 안 나겠다라는 것도 노린 부분이 있는데, 또 예상치 않게 이게 의도치 않게 이게 또 저희 계통에서 소문이 난다고 한다면 여기 몇 분 안 계시니까 색출해서 이렇게 지금 공개석상에서 공지를 하자면 레슨비 인상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끝나고 좋은 얘기만 나갔으면 좋겠어요. 어떤 공연이었어도. 자, 두 번째 곡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곡은 그 선비들이 수양의 덕목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막 화려하거나 그렇진 않죠. 상대방에게 감동을 주기 위한 게 아니고 철저히 자기 자신을 위한 그런 곡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곡은 약간 섭섭하셨더라도 저는 좋아요. 저를 위해서 이제 탄 거니까. 근데 이제 두 번째 곡으로 가보시면 임진왜란이랑 병자호란, 이 큰 전쟁을 치르면서 조선이라는 나라가 이제 많이 약해졌겠죠. 악공들도 도망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월급이 제대로 지급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악사들도 생업을 해야 되니까 국가에서 부름에 충실히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양의 덕목으로 했던 이 곡들이 민간에서 이제 연주되게 됩니다. 근데 민간에서 연주될 때는 사대부지야 뭐 먹고 사는 문제를 뒤로 하고 삶의 철학을 유교로 했기 때문에 검소하고 청빈하게 사는 게 그들의 삶의 목표지만, 또 중인 밑으로부터는 생업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원하는 음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실용음악, 지금으로 치면 궁중에 있는 이 가락을 가지고 민간으로 나가서 실용음악을 연주하게 되죠. 그래서 똑같은 것을 자기 덕목을 위한 곡은 정악, 몸을 바르게 하고, 그래서 바를 정사를 써서 정악,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풍류라고 합니다. 풍류라는 장르로. 원래는 같은 건데, 근본이 같은 건데 이 용도에 숨어 있는 철학적 의미 때문에 달라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곡은 민간에서 그 고객들이 원하는 대로, 고객이 오케이 할 때까지 해줘야 되니까 굉장히 표현도 격렬하고, 그 다음에 한 군데서만 연주하지 않고 옥타브도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좀 화려한 면이 앞에 있는 곡보다는 있습니다. 그리고 용도가 칼춤 반주라든지 승무 반주라든지 그 외 민속무용, 그리고 줄타기, 남사당패에서 줄타기 할 때라든지 그런 실용적인, 그리고 건물을 지을 때 지금도 기공식, 중공식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명사들이 모여서 커팅, 가위를 이제 자르고 그러는데, 이때는 음악을 연주했다고 해요. 뭐 지신밟기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물리친다 그래서 그런 음악들을 연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풍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저번 공연 때도 풍류에 대해서 살짝 설명을 드렸는데, 그 구한말에 와서 이제 풍류 방에서 연주를 했고, 그 조선 중기 때는 풍류의 그 김홍도라든지 신윤복의 그림을 보면 전부 마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통하는 곳에서 자연 속에서 연주했던 걸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사회 변화에 의해서 그 주거 문화가 이제 굉장히 좁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방으로 들어간 건데, 그 전에는 그 고관 대작들이 마당에서 이렇게 돗자를 피고 연주한 것이 도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풍류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이제 자연과 함께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들려드릴 경기 대풍류는, 경기는 이제 지역을 의미하고요, 대풍류는 악기 편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대풍류는 대금, 피리, 해금, 관악기만으로 연주하는 걸 대풍류라고 하는데
절대 인건비 아끼려고 저 혼자 하는 건 아니고요. 오롯이 해금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것 같아가지고 정확도 저 혼자, 네, 이 풍류도 저 혼자, 앞으로 뒤에 나올 두 곡도 저 혼자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총 9곡으로 돼 있고요. 9곡이 아무래도 불교와 관련된 용어는 많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제목만 그렇게 붙였을 뿐 굉장히 어디에도 갖다 쓸 수 있는 전천후 음악. 그래서 선생님들끼리는 돈가락이라고도 했습니다. 이걸 연주할 수 있으면 돈을 많이 번다. 그래가지고 돈가락이라고까지 제 속된 저희끼리는 그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곡은 이제 맨 마지막에 연주할 지영희 선생님께서 구성하신 것으로, 원래 있는 곡을 이 선생님의 현대 오셔가지고 제자들에게 해서 지금도 이제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제44호로 지정돼서 전승이 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곡 들려드리고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곡보다는 좀 많이 격렬하죠. 네. 여기에 이제 그 시대적으로 어 그 승무하시는 분들도 춤을 추시기도 했고, 또 무당들도 굿을 하기도 하고, 또 남사당패에선 줄타기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세 번째 곡은 제목과 달리 창작곡이 하나 들어갔는데요. 전통을 바탕으로 한 창작곡이어서 살짝 여러분들에게 제 배려는 이제 숨을 잠시 쉬는 곡으로 했는데 못 쉴 것 같아요. 분위기가 계속 저만 하니까 계속 숨 막히실 것 같은데, 어쨌든 제 마음은 그렇게 준비를 한 곡입니다. 슬플 빗자를 써서 작곡은 이제 김영재 선생님께서 해주셨는데, 김영재 선생님은 이제 저의 스승님이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지영이 선생님의 제자입니다. 제자고, 이 선생님이 전공은 원래 해금인데 검은고로 인간문화재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철가야금을 연주하실 굉장히 명인이시고, 그 다음에 그 대학에서 공부는 또 서양 작곡을 전공하셨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이력의 소유자신데 음악적 욕심도 많으시고, 근데 이제 제가 이 선생님한테 가서 배우고 싶어가지고 한 3번을 찾아갔습니다. 3번 찾아갔다는 얘기는 2번은 이제 딱지를 맞은 거죠. 그 남자 선생님이신데 그 제자를 봤는데 굉장히 엄격하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는 부탁을 드렸는데 쳐다보지도 않고 거절을 당했고, 세 번째는 제가 군대 갔다 와서 마지막으로 한번 청했는데 이제 귀찮다고 한번 그럼 악기 가지고 와봐라. 그래서 선생님 극장이 그 마포구 서교동에 옛날 청기화 예식장 아시나요? 그 바로 뒤쪽에 이제 소극장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그 선생님 댁이 거기여서 제가 가서 한 4시간인가 기다리고, 다른 막 국악계 유명하신 분들이 레슨을 받고 계셔가지고 일찍 가서 한 4시간 동안 기다렸다가 테스트를 해서 통과를 해가지고 이제 선생님과 사제지간이 됐습니다. 그게 이제 1993년도. 안 태어난 사람들도 있죠. 93년도 때 처음 인연이 맺어져가지고 선생님께 이제 수업을 받는데, 선생님은 이제 완전 음악에 흠뻑 젖어 계신 분이어서 그 국악이 불교랑 무속 베이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래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것도 많고 점도 많이 보시고, 그래서 어디 용하다 그러면 이제 점을 보러 갑니다. 근데 점을 하도 많이 보셔가지고 엔간한 점쟁이는 선생님보다 더 못 봐요. 역학도 선생님이 공부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공부를 하고 안부 전화를 드리면 늘 할렐루야 이렇게, 저는 이제 목사님 아들이니까 아버지가 은퇴하셨으니까 옛날에 아들이었었죠. 되게 마셨으니까. 그래서 맨날 하나님 잘 계시냐 저한테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우리 대감님도 잘 계시다.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모시고 있는 신이 대감이라는 거죠. 제가 모신 신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안부를 물으시고, 또 선생님은 우리 신 대감신도 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2010년도쯤에 이제 제 개인 인생사로 너무 안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또 선생님은 그때 제가 이제 잘 되길 바랬는데 그게 잘 안 돼가지고 너무 안타까워 하셨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만났는데 제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아휴, 네가 원하는 게 안 돼서 어떡하냐. 겉봐라, 내가 하나님 없다 그랬잖니. 우리 대감을 믿어라. 근데 제가 너무 우울한 상황이었는데 그게 빵 터져가지고, 그래서 저희 선생님이 작곡한 곡을 이제 제가 선정을 했습니다. 이 곡은 그 영호남, 서도지방, 그 다음에 동부지역, 강원도, 그 다음에 경상도, 이렇게 지도에 보면 등 쪽 있죠. 그쪽 지역의 슬픈 가락들을 모아서 그래서 들으시면 전통곡인 느낌이 들 거예요. 근데 서양 작곡을 전공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다시 편곡은 아니고 이제 편곡 같은 작곡, 그렇게 해서 비라는 곡을 작곡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곡을 레슨 받을 때 제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곡인데, 왜 그러냐면 레슨 받으면서 욕 안 먹고 칭찬 들은 곡이 이제 이 곡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아끼는 곡이고, 또 선생님도 이 곡을 가장 아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선생님은 또 음악적으로 너무 깊어서 즉흥적인 요소가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단,
하나를 딱 주면 그 안에서 그냥 계속 즉흥적으로 노시는데, 이 비도 즉흥적으로 연주하신 다음에 방송사에서 곡이 너무 좋다, 이걸 그대로 방송에서 해달라, 그래가지고 거꾸로 그 자기가 하신 영상을 체보를 해가지고 그래서 악보화가 돼가지고 이제 나온 곡입니다. 자, 그러면 이 곡의 구조는 앞에 프리템포 카덴자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엄모리 장단에 슬픔을 표현하고 다시 카덴자. 구조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엄모리 아시죠? 네, 모르시죠? 엄모리는 이제 우리나라에만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물론 4분의 5박자 서양에는 있지만 우리는 이제 8분음표 기준으로 했을 때 8분의 5박자, 홀수박자, 8분의 10박자라고 하는데 그 8분의 5박 단위로 하기 때문에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은 길고 하나 둘은 짧고, 네, 안 와닿죠. 예, 네. 제가 어렸을 때 뭐 예를 들어 과일 장수가 사과 배사과 이렇게 이러려고 부른 거 아니더니 반응이 정말 슬프네요. 세 번째 곡 들려드릴게요.
네, 이제 마지막 곡이 남았습니다. 마지막 곡은 지영이류 해금산조인데요. 산조라고 하는 거는 이제 흩어져 있는 가락, 그래서 허튼 가락이라고도 하거든요. 그 가락을 지영이라는 음악가께서 구성을 했다. 그래서 작곡 개념이 아니고 작곡보다는 좀 겸손한 개념이죠. 기존에 있는 것을 이 사람에 의해서 기존에 있는 것을 다시 구성을 하였다. 이런, 그래서 무를류자를 써서 지영이류 해금산조를 이렇게 해금산조의 효시기도 합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위에 김영재 선생님의 스승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계보로 따지면 제가 이제 정통이라고 할 수 있죠. 진돗개죠, 진돗개. 그래서 지영이 선생님은 그 평택, 안성 여기에 사셨던 분이신데요. 이 지역이 지역적으로 남사당 배가 거주하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영이 선생님의 가계도를 보면 어머니, 할머니 다 이제 무속인 집안이셨다고 해요. 그리고 선생님도 실질적으로 굿을 직접 하셨고, 그래서 제가 처음 국악하고 나서 항상 고민이었던 게, 저는 이제 전 목사님 아들이었었기 때문에 주변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거 하면 안 된다, 신학교를 가라. 근데 저는 고민이었거든요. 근데 김영재 선생님을 만나서 그 부분을 질문을 드렸더니, 야 그냥 열심히 타. 딴 생각하지 말고 그냥 열심히 타. 네가 백날 해봐라 신이 내리나. 그냥 열심히나 타라. 그래서 그때 힘을 받아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이 지영이 선생님은 이제 저희 김영재 선생님을 통해서, 저는 생전에 계신 걸 뵙진 못했거든요. 근데 김영재 선생님을 통해서 많이 들었는데, 저는 이제 음악적으로 김영재 선생님이 너무 크게 보이는데, 김영재 선생님은 또 지영이 선생님이 살아계시면 내가 질문할 게 있는데, 이런 얘기를 제 앞에서 간혹 하시곤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틈나는 대로 선생님 살아계실 때 질문을 많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참 사회성이 없어요. 그걸 이렇게 좀 환산해서 들어야 되는데 고지식하게 계속 질문을 하니까, 너는 기자도 아니고 왜 이렇게 못 살게 구냐고 선생님께서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또 구정에서 전화를 드렸더니 또 면박을 들었죠. 시대가 지금 어느 시대인데, 찾아다니는 시대가 아닌데 너는 어딜 찾아오려고 그러냐고. 지금 생존해야 돼, 살아야 돼. 그렇게 다 찾아다니다가 다 죽으면 어떡하니? 그러시면서 한 50분 수다를 떨었습니다, 선생님과. 네, 그래서 이게 저희는 이제 도제식으로 가르치는 것이 전승이 되기 때문에 수법 하나하나 이제 굉장히 꼼꼼히 오랜 시간 걸립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곡이 한 12분 되는 곡인데요. 요즘 선생님들은 이제 이걸 악보화해서 그냥 레슨비 많이 주면 한 달에도 끝내드리고 그러는데, 저는 이거 1년을 넘게 배웠어요. 그러니까 악보 없이 하루에 장단으로 치면 6마디, 길게 하면 12마디, 암기가 되고 보잉이 되고 표현이 다 되면 그 다음 넘어가고, 그렇게 배웠었던 저는 경험이 있어서, 저랑 이제 일찍 수업을 하는 친구들은
옛날 방식으로 한번 가르쳐 보면 학습 효과가 굉장히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곡은 그야말로 그 기악에서는 평가 기준이 되는 거거든요. 이거 잘하면 해금 잘하는 거고 이걸 못하면 그냥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배치해서 제가 힘이 빠져서 이게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썩어도 준치죠 뭐. 자, 뭐 최선을 다해서 한번 마지막 곡 들려드리고 끝나고는 이제 제가 마이크를 너무 많이 잡았으니까 이걸로 그냥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여기서 감독님께서 사진 촬영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사진 한 장 찍으시고 가시고, 그 다음에 아직 제가 스폰서가 아직 없어서 그 전기차나 이런 건 아직 준비 못했으니까 오늘은 사진만 찍고, 다음에 또 언젠가 생기면 제가 꼭 광고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추첨을 통해서 공연 끝나면 꼭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음악만 들려드릴게요. 와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더 좋은 기획으로 다시 한번 또 총회 때 꼭 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